안녕하세요. 꿈꾸는 책입니다. 오늘은 장 아이링의 소설 3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신간 코너에서 미님사에서 새로 발간한 3개를 봤는데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2007년에 나왔었지요. 그 영화가 나온 지도 벌써 18년이 되었네요. 저는 영화는 예전에 봤는데 이 원작을 읽은 적이 없어서 반갑게 읽어봤습니다. 처음엔 단편인지 모르고 당연히 장편일 거라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고작 39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영화의 하이라이트였던 보석상에서의 장면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짧은 이야기인데,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짧은 단편 안에 영화 한 편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소설 속 이야기가 건성건성한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 디테일한 묘사가 가득하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설을 읽은 김에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봤는데요. 소설은 디테일한 묘사들과 잘 정돈된 짧은 이야기들로 이 장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영화는 이 짧은 이야기를 2시간 37분이라는 긴 호흡으로 소설의 행간의 이야기를 엮고 또 엮어서 이미지화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소설가와 감독 양쪽 모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연기를 해낸 양조위와 탕웨이도 참 멋지고요. 이 소설은 다음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낮인데도 마작 탁자 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배를 섞을 때마다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내 귀퉁이를 탁자 다리에 팽팽하게 묶어놓은 하얀 탁자보는 눈부실 정도로 새하였다. 강렬한 빛과 그림자의 대비로 지아지의 가슴 굴곡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얼굴 역시 무정한 불빛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영화의 시작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작을 두는 여인들, 그리고 테이블 위 바삐 움직이는 그녀들의 손에서 반짝이는 반지들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소설 속 디테일을 얼마나 열심히 살렸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선생은 부인 뒤에 서서 패를 바라보았다. 방 안 한쪽 벽면에는 황토색의 두꺼운 모지 커튼이 걸렸는데 사람 키만큼 큰 벽돌색 복미초 무늬가 비스듬히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뒷부분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선생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하녀가 차를 내오자 찻잔 받침에 담뱃재를 털며 벽면의 두꺼운 모지 커튼을 힐끗 쳐다보았다. 벽 전체를 덮는 저 커튼에 얼마나 많은 자객이 숨을 수 있을까? 그는 아직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소설 속에서 중요한 소품으로 활용되는 게 바로 이 커튼인데요. 소설에서 커튼에 복미초가 인쇄되어 있다고 해서 복미초가 뭔지 찾아봤더니 고사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영화 속에서 고사리같이 생긴 무늬가 있는 커튼이 나옵니다. 재밌죠? 또 소설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탕웨이가 연기한 지아즈가 철저히 이 스파이 역할을 연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아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곳에서 연기의 매력을 느끼고 이 스파이 역할을 연기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볼게요. 사실 지아즈는 연기를 해보았고 지금도 목숨을 건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었다. 다만 누구도 그걸 모르니 유명해질 수는 없다. 그날 저녁 가랑비가 내릴 때 황레이가 차로 지아즈를 데리러 왔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다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례 없이 성공한 공연이라 무대에서 내려와 옷 벗을 새도 없이 한껏 주목받는 기분이 들었다. 이날이 지아즈가 이 선생한테 처음 번호를 준 날이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물꼬를 트게 되는 그런 날인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그 연기가 되게 좋았다라고 본인이 성공한 공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 선생과 함께 할 때면 뜨거운 물로 씻는 듯 응어리가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아즈의 삶은 어떤 대의에 대한 이 선생을 죽인다는 그 암살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연기를 하던 그녀가 실제로 이 선생에게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했던 그 보석상 장면에서
그녀가 이 선생에게 사랑을 느끼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탠드 불빛을 옆얼굴로 받으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어 속눈썹이 수척한 뺨에서 쉬고 있는 미색 나방처럼 보였다. 지아즈는 그런 표정이 부드럽고 애틋하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갑자기 밀려드는 생각에 지아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무언가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해졌다. 너무 늦었다. 주인이 확인증을 건네자 이 선생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어서 가요. 지아즈가 나직하게 말했다.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도 이 선생은 금세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쏜살같이 내달렸다. 결국 그녀의 사랑의 대가는 죽음으로 돌아오고 말았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보였던 이 선생이라는 남자는 결국 자신에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소설에서는 이 선생이 그녀가 완전한 자기 편이었다는 것에 위안을 느끼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세를 낙관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도 지기를 얻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영원히 곁에 머물며 위로해 줄 것 같았다. 설령 그녀가 증오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그에게 강렬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감정이 있다는 게 중요했다. 이 소설과 영화 속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1920년에 태어난 작가 장 아이링은 친일정부 관리인인 후란청이라는 사람과 결혼해 이 사건에 대해 듣고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양조위가 연기한 이 선생의 모티브가 된 사람은 딩모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중일전쟁 당시에 친일 정권이었던 왕징웨이 정권에서 부역한 사람이죠. 그는 비밀경찰 76호의 수장으로 중국 국민당 요원들을 무참히 살해하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탕웨이가 연기한 지아즈의 실제 인물은 정핑루라는 사람인데요. 정핑루는 중학교 때 당시 교사였던 딩모춘의 제자였고 뛰어난 미모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당의 첩자로 교육받고 딩모춘을 암살하기 위한 미인계 작전으로 투입된 것이죠. 정핑루가 딩모춘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지만 딩모춘이 발빠르게 빠져나가서 실패했고 특이한 것은 이 영화 스토리와 다르게 딩모춘은 정핑루를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딩모춘의 아내가 이것을 문제 삼아서 결국 정핑루는 22살에 총살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딩모춘은 중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국민정부에 의해서 46살에 총살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 딩모춘과 정핑루 두 사람이 어떤 감정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소설과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가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감정 교류, 즉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소설이 친일파를 사랑해서 암살 계획을 수포로 만드는 여주인공의 행동이 친일을 옹호한 것이라고 해서 작가 장하이링을 한간으로 몰았다고 합니다. 한간이란 한족을 배신한 사람, 즉 친일파 등을 뜻하는 말인데요. 실제 장하이링이 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설의 모티브를 준 남편 후란청이 친일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평가를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장하이링 작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탕웨이도 이 영화를 찍고 난 후에 이런 주인공의 친일적인 행동 때문에 중국에서 몇 년간 활동 정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소설 3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짧지만 강렬한 단편소설이고요. 이 작품은 1978년에 출간된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도 좋고 이 짧은 소설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아름다운 영화로 만들어낸 이안 감독과 배우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3개를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